윤석열 정부의 남용하는 수사 수시 배정 제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불통 이미지에 대한 국민들께서는 입틀막 정권이란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왼쪽은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했다가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강성희 국회의원의 팔다리를 들어서 끌고 나가는 상황입니다. 오른쪽은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학위 수여식에 참석 축사를 하다가 R&D 예산 복원을 외치는 학생을 경호처가 입을 털어막고 팔다리를 들어서 밖으로 퇴장시킨 사건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군사정권 시절에나 봤던 내용인데 2024년도 윤석열 정권 들어서 지금 보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윤석열 정권과 기재부는 R&D 예산을 2023년도 31조 1천억 원이었던 것을 2024년도 25조 9조 원으로 배정하여 무려 5조 원 넘게 삭감했습니다. 예산을 대폭 삭감하다 보니 기재부 입장에서는 R&D 분야의 수시 배정을 강화하여 집행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어이없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한번 부총리님, 우리 기재부 간부 여러분 한번 보시죠. 4개 과학기술원의 수시 배정, 예산 배정의 현황입니다. 여기서 주요한 내용들은 사유와 배정일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재부는 4대 과학기술원 연구 운영 및 지원 사업에 신규로 반영된 연구시설 구축 및 학사 운영 프로그램 사업 4개를 수시 배정 사업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면서 해당되는 사유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을 집행을 미뤄왔습니다. 결국 이 4가지 사업들 모두 작년 12월 26일 회계년도 5일 넘고서야 간신히 기재부 수시 배정 승인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이 자료는 기재부가 수시 배정 지정하면서 집행을 늦춘 사유에 대해 각 대학교들이 해결한 시점입니다. 해소 시점을 한번 봐주시죠. 5월, 8월, 2023년도 12월 26일 확정, 그리고 1년 전 22년 사전기획 완료라고 돼 있죠. 유니스트는 각 사업들이 수시 배정 지정 사유의 해소 시점을 보면 디지스트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말보다 한참 이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산 수시 배정 제도의 목적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기재부가 개별 사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확인하고 집행 가능성을 검토해서 배정을 결정하는 것인데요. 이미 집행 연기 사유가 해결되었음에도 회계 연도를 고작 닷새 남겨놓고 배정한 것은 전혀 그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는 아주 황당한 업무 처리였습니다. 그로 인해 현장은 아주 대혼란이 있었죠. 그다음 보시죠. 이 표는 중기부 산자부 R&D 사업 과제 포기 중견 기업과 중소기업 수입니다. 중기부 산자부 나눠져 있죠. 해당 연수 보는데 105개 기업들이 20년부터 23년도까지에 비해서 5배, 중기부는 산자부는 한 2배 이상 그렇게 과제를 포기하게 됩니다. 포기 사유와 현황도 잘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포기 과제는 55개로 가장 큰 이유를 R&D 예산 삭감으로 들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련 대학교와 연구와 등 석박사들 이 업을 그만두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단편적으로 이 사례만 보더라도 카이스트, 지스트, 유니스 같은 R&D 연구 중심의 대학교들은 더 심각한 타격을 받았습니다. 산자부에서는 지난 연구 인력 16만 2천 명, 지난말 대비 15.8%가 줄었고요. 산학연 연구 대학 연구 인력이 21.8%, 8,168명이 줄었죠. 기재부는 작년에 2024년 새만금 주요 SOC 예산을 붙여 요구액 대비 무려 78%, 액수로는 5,100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이후 여야 합의로 3천억이 복원됐죠. 기재부는 적정성, 재검토 용역을 명분으로 이를 또 수시 배정 예산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기재부는 2024년도 3월에 새만금 신학문과 새만금 내부 개발은 먼저 수시 배정을 해제하다니 22년 총선 이틀 앞전 4월 8일에 새만금 국제공항
공항 427억 원과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116억 모두 수시 배정, 예산 배정에서 해제를 합니다. 기재부가 예산을 삭감할 때도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는데 4월 10일 이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으로 수시 배정을 해버렸다라고 밖에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정리하자면 윤석열 대통령 입틀어 마금의 생활금과 R&D 예산 삭감하느니 그나마 삭감된 예산도 마음에 들면 주고 마음에 안 들면 안 주는 엿장수 마음대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지 수시 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거기다 정권의 입맛에 맞춰 기재부는 수시 배정을 통해 각 부처의 길들이는 용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결산 부분 때도 지적되었던 지방교부세 불용 처리 문제도 결국 국가재정법 43조 수시 배정을 이유로 삼았죠. 자, 국가예산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인 대한민국 예산이 이렇게 허술하게 세워지고 집행돼서는 안 됩니다. 수시 배정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는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화면 한번 봐주시죠. 자, 화면 내용은 시간이 없어서 한번 여러분들 보시고요. 이 내용은 국민의힘의 전신 자유한국당 소속 박명우 전 국회의원이 20대 때 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입니다. 저는 당시 제안 이유가 핵심을 짚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재부의 수시 배정 내역에 대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그 이전에 이미 여기 계신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도 2016년도 8월에 발의한 바가 있습니다. 예산권도 집행도 국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권은 개헌이 필요한 사항이지만 정권의 제 입맛대로 집행하는 수시 배정 이 제도만큼 하루속히 여야가 힘을 합쳐서 법률을 수정해야 됩니다. 부총리 생각. 뭐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잘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예산의 편성하고 심의 확정권이 있지만 또 예산을 집행하는 재정 당국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 과정 현장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하게 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말씀하신 사례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5일 남겨놓고 수시 배정하는 건 말이 안 됩니다. 특히 R&D 예산 굉장히 크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수혜하는 분들의 또 말씀하고 시각하고 또 재정당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습니다. 결국 이 수시 배정의 이런 기재부의 입장 때문에 결국 R&D 예산에 대한 이런 뒷북으로 인해서 많은 일자리가 감소가 되셨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수시 배정에 대해서 네, 그 R&D를 개혁하는 과정 중에 또 그 결과라고 생각합니다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